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또 첫 출연이신데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물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또 미국 증시가 숨가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이에 뭐 물가 지표도 공개가 되고 또 간밤에는 이란 쪽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주요 이벤트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미국 CPI부터 일단 짚어보면은 2월 14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대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렇게 연준의 그 의사록이 또 공개되면서 또 물가에 대한 좀 약간 좀 생각보다 보수적인 그런 연준 멤버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인데 제가 어제 방송을 준비할 때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모드가 했다가 밤새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미국 벤스 부통령이 또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WTI도 한 4% 정도 급등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좀 이렇게 또 다시 좀 그 중동에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도 보합선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게 좀 현재 이슈들이 인플레가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연준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 지정학 리스크가 이게 완화됐다가 다시 또 긴장됐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좀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연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까 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은 실제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우려가 이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행동을 옮기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만약에 진짜로 발생이 되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부터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1등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단기적인 조금 이렇게 시장의 그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란 전쟁 리스크가 당분간 좀 증시 향방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가 고조됐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번 사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잘 가준 만큼 피로감도 상당한데 2월 달은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1등 상승률을 보였는데 코스피가 벌써 5,500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앵커님도 그러시겠지만 이번 구정 연휴 때 다들 모이면 다들 이제 뭐 친척들이나 식당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 이야기예요.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뭐 얼마 수익이 났다는 뭐 지금 그 다음에는 뭐를 사야 된다는 등 모든 지금 개인 투자분들 관심 많으신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5,500 단숨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2월이 이제 하면서 이제 CPI 둔화도 있지만은 그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조금 5,500 코스피가 넘어갈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담아가는 구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단기간에 만약에 좀 생각보다 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얼마든지 활용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2월 달엔 부디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2월 달의 마지막 주 빅 이벤트입니다.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통과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장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여당이 현재 그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속도를 상당히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 회기 중에 법안을 넘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입은 1년 이내,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1년 반
이내에 하는 이렇게 그거와 그리고 이사 충실 의무의 주주 확대입니다. 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신증권 이런 데가 약 5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과연 이게 통과되면은 주가에 얼마나 그렇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수의 이런 구조적인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시장 전반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쪽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자사주 비중 높은 걸 좀 추려 보면은 뭐 신영증권, 부국증권 그리고 금융주로 넓혀 보면은 이제 하나생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이렇게 그 금융주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하고 주가가 다시 릴레이팅되는 좀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또 실적을 발표하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메타와의 빅딜 소식도 나오고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엔비디아가 2월 25일 현지 기준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요, 2월 26일 오전 한 6시에서 7시경이고요. 뭐 이제 뉴스에 나왔겠지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엔비디아에게 이제 손을 벌리는 예, 역시나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픽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장의 예상 4분기 매출이 약 6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 3분기 매출은 570억 달러였고요. 그래서 일단 그 보면은 블랙웰 공급 정상화 여부가 중요한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개선 소식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에는 가장 강력한 총배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일단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더 중요한 건 26년도 1분 가이던스입니다. 예,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보다 더 높게 나올 경우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할 거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가장 이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1등 공신인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이런 내년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시장에서는 HBM4 양산에 대한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강한 실적과 가이던스는 곧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도 실적과 주가에서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플라이언스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했지만 우리나라 보면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밸류체인 모든 상장 업체들의 주가와 실적에 매우 중요한 잣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없을까요? 예, 일단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AMD나 인텔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이 있고 다른 업체들도 이제 이거를 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 관련된 시장 규제 리스크, 또 단기 하드웨어 수익성에 대한 좀 의구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체크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런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코스닥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동학개미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특히 코스닥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괜찮은 전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코스피 5천에다가 뭐 지금 만 이렇지만 그건 둘째고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오른 건 좋은데 그게 기관이나 외국인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수익을 얻었지 정작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작 이 코스피 상승장에서 소외를 됐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 3천 이런데 당장은 3천보다도 일단 약 한 1,500, 2천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작년을 이렇게 복귀해 보니까 일부 종목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콕 픽해서 많은 비중을 주셨으면 수익이 잘 났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코스피 ETF나 뭐 지수 ETF 레버리지 이걸 했던 분들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코스닥에 시동을 걸면은 똑같이 코스닥 지수 ETF나 지수 레버리지 ETF를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시장의 상승에 같이 편승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 코스닥
ETF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매우 현명하신 판단이고요. 네. 단 할 때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좀 과한 욕심 때문에 막 코스닥 그 레버리지 ETF에 소위 말하는 이 집중 투자, 몰빵 투자라고 하죠.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 코스피는 완전 끝났다, 뭐 코스닥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좀 코스피 비중을 그 ETF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코스닥 ETF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현명하신 판단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마나 섹터 쪽은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섹터를 좀 보면요, 크게 일단 크게 네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두 번째 우주항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이고 네 번째가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짚어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HBM4 양산 관련된 테마, 그리고 로봇은 현대자동차 아틀란티스 비롯해서 피지컬 AI라는 시대적 전환, 그리고 우주항공은 역시 스페이스X IPO 기대감 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도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도 AI가 B2B에서 B2C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컴퓨팅 환경과 통신 인프라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좀 제일 유망할지 좀 콕 집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 쪽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올해 스페이스X가 IPO를 기대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그렇죠. 미국의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XI와 그 스페이스X를 이제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성 이전에 일단 달부터 가겠다. 그래서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좀 짓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주항공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띄워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전력 이런 거 있어서 그 에너지 이런 거 있어서 우주는 인류의 이제 새로운 미래이자 개척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우주항공, 항공우주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으로 2월달 시장을 총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분명 올해 초부터 YTD 기준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피로감, 또 약간 혹시 조정이 오지 않나 두려움은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반면에 또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안부터 해서 특히 코스닥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큰 거라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다도 코스닥의 비중을 늘리는 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코스닥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에서 코스닥 ETF나 아니면 코스닥 중에서 좀 유망한 섹터 ETF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 분산이나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헬스의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